증시 유망주에서 주도주로 부각된 2차 전지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은 물론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요. 변동성 장세에서도 꿋꿋한 2차 전지 업종,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2차 전지 관련 리포트를 내셔서 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종목들 현재까지 작년에 이어 새해 들어서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좀 전반적으로. 예, 일단 작년에가 좀 의미가 있는 한 해였는데요. 그 2분기 지난해 2분기 LG화학이 이제 최초로 자동차 전지에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전지 쪽에서 흑자 전지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그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좀 재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요. 또 사실 작년에 이제 상반기만 하더라도 팬데믹 때문에 전기차 판매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각국에서 이제 적극적인 이제 전기차 전환 정책, 그래서 뭐 보조금을 좀 확장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면서 오히려 작년에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고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주가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올해 초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별로 전기차 판매를 보면 주로 중국에서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작년에 300만 대 정도 시장이 되었었는데요. 300만 대. 그거를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예. 중국이 이제 대략 100만 대,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한 100만 대, 그다음 미국이 한 30만 대 정도 되고 기타 국가가 이제 나머지 한 50만 대 정도, 300만 대 정도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유럽하고 중국이 함께 같이 고성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유럽이 작년에는 이제 중국 시장을 이랑 유사한 정도까지 올라와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장을 이뤘던 것은 유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동진 연구원 쓴 리포트가 2차 전지 성장 스토리를 입힌다 그런 거죠? 네네. 성장 스토리. 네네. 자, 이 성장 스토리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작년에 이제 수익성도 의미 있게 개선을 하고 또 올해 연초부터 이제 애플이나 이런 IT 플랫폼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사실은 전기차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들 입장에서는 자율주행 쪽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자율주행 쪽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전기차 쪽으로 이제 파워트레인을 가져가야 되는 쪽이다 하다 보니까 결국 전기차 시장을 성장시키는 모멘텀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올해부터 특히나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향후의 수년간은 국내 업체들이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좀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가 되고 새로운 이제 성장 모멘텀을 갖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최근에 이제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기차 시장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규제에 움직이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네, 그래서 뭐 몇 년까지 어느 정도의 그 배기가스 규제를 못 맞추면 벌금을 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규제에 맞춰서 전기차로 믹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IT 플랫폼 업체들이 이쪽에 진출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모델을 갖고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규제가 모멘텀이었던 게 이제는 이제 새로운 산업을 두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움직이는 캐탈리스트 자체가 완전히 이제 변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새로운 산업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경쟁이 일어나겠죠. 경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또 투자가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시장은 이제 지금까지는 규제였다가 이제는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성장하는 새로운 모멘텀을 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는다는 차원에서 성장 스토리를 네네. 얘기한 건데 이제 성장 스토리가 하나는 이 애플 같은 IT 플랫폼 업체의 자율주행 진출. 네네. 어제 사실 현대차, 기아차 급락을 했는데 애플과 어떤 논의가 사실상 중단돼 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바로 할 수 있을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일단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는 대략 2024년이나 2025년.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지금 모든 것이 세팅이 돼서 들어가더라도 한 3, 4년 정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예.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플랫폼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구글이나 이런 쪽들도 다들 이런 쪽과 관련된 스타트업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쪽에 올해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의 변화. 그러니까 기존에는 옵션으로 팔았던 풀 서비스 드라이빙 같은 모델들을 이제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로 하면서 좀 더 그런 쪽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율주행 시장을 이제 중심으로 한 경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데 IT 플랫폼 업체의 자율주행차도 중요한 모멘텀이고 또 기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 확대도 중요한 모멘텀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략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주목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서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미국 시장을? 네, 그 트럼프 정부 때로 약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이제 미국 전기차 시장을 오바마 정부 때 했었던 카페라는 그 죄송합니다. 연비 규제가 있었고요. 연비 규제. 그 연비 규제가 상당히 좀 터프한 규제였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그거를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했었고 기존에는 이제 보조금 쪽으로 주었던 텍스 크레딧 그러니까 세금 공제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면서 전기차 시장 자체가 30만 대 수준에서 한 2년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멈춰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유럽이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자동차 시장 전체가 2천만 대 정도 수준이고 네. 그다음 미국이 한 1,700만 대 정도 수준인데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유럽이 작년에 이제 100만 대 전기차를 팔 때 미국은 이제 30만 대 그쳤는데 3분의 1밖에 안 됐네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게 에너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화석 에너지 규제나 파리 협약에 대해서 이제 복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사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들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오바마 정부 때 이제 수준으로 연비 규제를 좀 강화한다든지 연비 규제를 강화하고 아니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하고 있는 대로 연간으로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얼마 정도 팔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일몰되어 있는 연방 정부의 그 텍스 크레딧을 다시 부활시킨다든지 세제 혜택을 맞습니다. 부활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 쪽을 좀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미국도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업체 네네. 그래서 성장성 모멘트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번에 그 바이든 정부에서 얘기했던 걸 보면은 향후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이제 연방 정부가 쓰는 이제 관용 차량들을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바꾸는 거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구매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자동차들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을 최소 50% 이상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정책에 있어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국내 업체들은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미국 쪽에서 어떤 그런 전기차 드라이브가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화학은 뭐 기존에도 공장을 갖고 있지만 최근에 GM이랑 합작으로 공장을 짓고 있고요. GM과 합작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정책들이 구체화됐을 때 저희는 이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글로벌 이제 뭐랄까 전략 측면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CATL이나 이런 업체들하고 마켓쉐어를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가 사실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아직까지도 뭐 상당히 첨예한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짓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국내 업체들이 마켓쉐어를 확대하는 게 글로벌 이제 마켓쉐어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2차 전지 업체 LG화학이라는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마켓쉐어를 늘려갈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그 CATL 네네네. 뭐 시장 마켓쉐어가 지금 LG화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우리보다 이 LG화보다 훨씬 적은데 네네. 시가총액은 훨씬 크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런 괴리가 있을까요? 왜? 예, 일단은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향후에 이제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할 때 그 디스카운트를 상당 부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논리 중에 하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에서 분할된 회사. 예, 맞습니다. 예. LG화학이 올해 이제 배터리 사업부의 매출액이 대략 19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조 올해. 네, 그런데 지금 CATL이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잡혀 있는 게 12조가 채 안 됩니다. 11조대 정도고요. 11조.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뭐 CATL이 팔고 있는 LFP 배터리가 아무래도 LG화학이 이제 판매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 대비해서는 이제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LG화학이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이제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켓쇼를 좀 따라잡으면서 매출이 더 커진 부분도 있고 거기다가 ESS 관련된 매출액 그다음에 소형 전지 관련된 매출액 다양하게 좀 붙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보면은 CATL의 시가총액이 한 150조 정도 되는데 LG화학이 지금 배터리 사업 같이 플러스 화학이나 이런 사업들 다 포함해서 70조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절반도 안 되는군요.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건데 CATL 같은 경우는 든든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다라는 거죠. 중국이라는 안방이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경쟁에 노출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CATL 대비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LG화학의 그 배터리 사업부의 수익성이 계속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둘 간의 이제 수익성 차이는 점점 어느 정도는 이제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것들 디스카운트 받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ATL에 비해서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게 해소될 좁혀질 네네. 가능성을 이렇게 본다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언제 상장을 하게 돼 있습니까?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건 아니고요. 이제 예. 주관사 선정 단계, 주관사 선정한 정도로만 저희가 좀 알고 있고요. 네. 뭐 이제 주관사 선정했으니까 빠르면 올해 안에는 이제 상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능할 것이다. 네네네. 그럼 전기차의 미래를 밝게 보는 분들은 지금 LG화학 주주들인데 이쪽으로 다 바로 옮겨 타야 되나요? 그 부분도 사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전도 유망한 이제 회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 좋은 회사가 꼭 좋은 주식이냐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실 상당하면서 높은 가치를 받을 거고 그다음에도 이제 주가가 저희는 좀 더 많이 오를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그것을 이제 원하는 정도의 원하는 가격에 시장에서 매입하시는 게 만만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좋은 가격에 그걸 뭐 장내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공모를 받지 못하시면은 뭐 사실은 이제 생각보다 기대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물적 분할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좀 과도하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높은 가치를 받고 상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어떤 가치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충분히 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LG화학 내에서 이제 첨단 소재 사업부 내에 보면은 양극재라든지 배터리 이제 관련된 소재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사실은 이제 LG화학이 돈을 다 벌면은 배터리 사업을 상당히 좀 많이 밀어줘야 됐었기 때문에 그런 쪽이나 이제 기존의 본업인 화학 사업에 대한 투자들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얘기했던 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첨단 소재 사업부에 지금 양극재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전부 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외부에 판매를 해서 추가적인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그 배터리 소재들을 이제 내재화하고 그것들을 또 외부에 팔고 이러면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LG 에너지 화학 내에서의 배터리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네네. 지금 우리 수학 개미들이 많이 사고 있는 테슬라. 네네. 테슬라 미래는 여전히 전기차 미래는 밝습니까? 테슬라 회사는? 예, 저희는 일단 올해 테슬라 두 가지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이제 50만 대 정도를 딜리버리를 했는데 올해는 100만 대 정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가량? 네, 판매량 자체가 굉장히 좋을 거고요. 예. 올해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하는 이제 아마 최초 해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 자체가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는 여전히 뭐 저희는 밝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게다가 이제 4분기 실적 발표 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에너지 있습니다. 분야에 대해서. 네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관련 얘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현대차증권의 강동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